지금 제 소개하는 그 인트로덕션 파워포인트를 같이 쉐어하면서 제 소개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Okay. Hello, my name is Ashley 김예슬. Okay, so I prepared my presentation to make this interesting, so I hope this becomes not so boring. Okay, I am from San Diego, and I went to school in San Diego called UC San Diego. I studied mathematics, and I was in finance field for a couple of years. I worked at this company called BDO until I came to Korea in 2018. I moved to Korea in 2018 because I got married. I live in Suji now. 수지에서 남편이랑 같이 어학원을 인수해서 18년에 인수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40명 정도에서 받아서 200명 정도 되는 어학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e can talk about anything, opening up a 학원, hiring teachers. So I prepare some brainstorming questions, so we can also talk about that later. 그래서 제가 in 2018 SNU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걸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y background was in math and economics.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을 하이어할 때 보니까 테스트하고 TEFL이 적혀있는 레즈메를 굉장히 찾고 있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저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SMU 테스트를 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소셜라이징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와서 친구들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를 하고 계신 영어 어학원이나 학원이나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었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같이 만나서 프로젝트 하는 시간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SMU하고 인연이 닿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제가 원장으로서 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실까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학원에 있는 시간, 하루를 제가 쪼개어 봤을 때 제가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40% 정도는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없게도 신규 상담, 하고 레벨 테스트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가 제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전화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오신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 정도 같은 경우에는 supervising. supervising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도 보고 또 스페셜한 학생들이 어떻게 반에서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버스 운영을 해야 돼가지고 버스 선생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도 봐야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릴레이션십 그런 거를 보는 걸 제가 슈퍼바이징 시간에 넣었고 한 20% 정도 돼요. 생각보다 이거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슈퍼바이징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다른 시간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원장이기는 하지만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하나 있어서 그 반 수업을 위해서 레슨 플랜 그리고 actual class time 제가 수업을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고 월수 금에는 제가 슈퍼바이징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하지는 않는데 지금 친구들이 나가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금방 나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0% 정도는 재학생 상담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재학생 상담은 저희 200명 친구의 모든 친구들이 아닌 제가 수업을 맡고 있는 이 15%에 해당하는 친구들 어머님들하고의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프로그레스 컬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 그날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만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 비슷한 10%는 다른 학원 원장님들은 이 시간이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학생들과 한테 제가 헬로우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학생들이 거의 매일 오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40명이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 명 한 명하고 릴레이션십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아니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릴레이션십 가지고 있었던 거가 굉장히 좋게 그게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명 한 명을 제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최대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았을 때 학원 운영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되고 제가 되게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에듀케이션으로 만들고 제가 여기서 정말 뭔가를 느끼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친구들하고 직접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하고 제가 인사말 짧게라도 하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10%고요. 마지막 5%는 제가 청소 담당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또 저희가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클리닝 안에는 소독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뭐 학원 소독 환기 대장 그런 것도 다 적어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 5%는 그런 다른 업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Q&A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중에 저하고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으로서 일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학원을 차리시고 싶으실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일을 구하시는 쪽에 계신다고 하면은 anything about job interview 아니면 salary negotiation, contract renewal 아니면 어떤 specific situation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if you want my view, I can provide the employer's view. Or if you're trying to open up your own business, hiring foreign teachers. 저희는 지금 foreign teachers는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는 생각이 잘 안 났었는데 other things to consider, anything. 어떤 질문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Q&A가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드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지금 제 인포메이션을 여기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개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다음 멘토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리나요? 네, 저는 윤지영 스텔라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일단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 교육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10년 동안 지속가능 경영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승명 테스트를 수료한 이후에 영어 공부방을 창업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약하나마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는 숙대에서 영문학과 컴퓨터를 전공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10년 동안 한 필드에서 근무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이제 숙대에서 테스오를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YL 테스오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어 전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예술 원장님께서 네, 용인 수지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평균적인 근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까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 원생 수는 한 25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공부방 이게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한 4대 1 정도로 조금 더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왜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공부방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교육 필드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저한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학원이라는 거는 사실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본 비율과 또 외부 자본의 비율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조금 어,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세무나 노무에 관련해서도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단은 티칭 경험을 조금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방의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왜 경기 용인시 처인구인가? 이 부분은 음, 저희 부모님은 지금 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하려면 강남에서 하는 게 저도 이제 어쨌든 생활 반경이 그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음, 사실 좀 구도심에서 시작한다는 게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도시에서 새로운 좀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기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찾다 보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왜 초등영어 전문이라는 컨셉으로 시작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원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중학교는 지금도 한 200에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고등학교는 3월에 올 3월에 이제 개교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전문 컨셉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SMU 테솔도 있지만 YL 테솔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부방 창업과 관련하여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해당 절차에 따른 저의 그런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프로세스에는 녹이지 못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공부방 창업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지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신도시에서 할 건지 아니면 구도심에서 진행할 건지부터, 그리고 해당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성이나 이런 분석이 필요할 테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컨셉을 설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컨셉을 결정해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컨셉이 결정된 이후에는 각자 자기만의 그런 컨셉에 맞는 커리큘럼과 또 뭐 공간에 대한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교재 선정하고 시간표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도움을 잘 못 받은 상태로 혼자 창업을 진행하였었기 때문에 조금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먼저 정하고 막 그에 맞춰서 뭔가를 막 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준비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예슬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어요? 원장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진행을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게 공급방 창업이라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 그냥 쭉 샐러리맨으로 지내다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공급방을 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영어 교육에 뭔가 막 엄청난 뜻이 있어서 뭘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시작은 제가 1인 기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지 분석은 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키 팩터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접근도 측면에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심이냐 구도심이냐에 따라서 해당 요소의 경중은 달라지겠지만 접근도에 대한 분석 그 과정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당연히 학생 수와 그 학교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경 500m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걸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반경 500m가 아닌 그 이상의 그런 분석, 입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로우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는 많을수록 학교 수는 적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써뒀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내신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학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개별적인 학교마다 그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수는 많을수록 하지만 학생 수는 적을수록 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용이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그 위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 단지들이 막 함께 이렇게 있는 경우에 사거리 코너에 있는 단지라거나 혹은 뭐 횡단보도나 단지 내에서의 그런 어떤 전문가의 접근성, 타단지와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인구적인 요소는 배우 세대의 수, 그리고 또 이제 상업적, 실제로 뭐 대형 할인마트나 뭐 프랜차이즈 등 그런 요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유동인구적인 요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교통적인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 어머님들이 뭐 라이더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차량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외부 차량 그 주출입구 통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적인 요소. 제가 반경 500m 이내에 동종 학원의 수나 혹은 기타 과목 학원의 수라고 써뒀는데, 신도심이 들어섰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한 영어만 해도 거의 요 근방에 한 80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을 분석할 때 실제로 구도심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조금 잘 되는 학원들이 왜 잘 되는지를 분석하는 건 역시 내가 어떻게 타겟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피적 요소라고 제가 써뒀는데 주변에 조금 피아노 학원이 있거나 약간 소음을 유발하는 학원이 있거나 혹은 유흥시설이나 기타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위치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방의 뭐 접근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창업하실 때에도
사실 이런 요소들은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건물적인 요인인데요. 공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시설에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형의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평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 층수를 말씀드리면, 층수는 당연히 그 1층이 좋겠죠. 1층에서 하거나 혹은 뭐 3층에 이렇게 필로티 3층을 하거나 혹은 2층이나 3층이어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도 중요합니다. 계단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인근 주민들의 뭐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복도식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 옆집, 뭐, 위아랫집 이렇게 해서 뭐 몇 퍼센트 이상의 그런, 동의를 구해야지만 그 해당 그 아파트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몇 대가 있는지, 복도식의 경우에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용량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함께 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전거 이슈가 좀 많은데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컴플레인을 받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그런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1층에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출입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차량 그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면적의 경우에 내가 필요한 면적이 얼만큼인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주거를 같이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제 가족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용 공간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분리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구조는 당연히 이제 방의 개수라든지 거실의 면적, 또 화장실의 개수 같은 걸 고려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뭐 방에만 있는지 아니 거실에만 있는지 혹은 각 방별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의 성향과 임대인의 성향이라고 제가 써줬는데, 이게 사실 공부방이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그런 요소 중에, 무형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14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 자전거 문제로 인한 그런 아래층들의 항의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이제 이웃분으로부터도 사실 좀 항의를 좀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몇 번 있다 보면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가가 아니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조금 바닥이라든지 다른 시설면에 있어서 좀 훼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의 성향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의 대상과 수업 진행의 형태, 시장 내의 포지셔닝, 그리고 그에 따른 컨셉을 명확히 하는 게 타겟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학교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등부를 대상으로 할지, 혹은 초등부와 중등부를 함께 운영하실지, 아니면 고등부를 대상으로 할지, 중고등부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인근 그 학교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상 학생들의 그런 성적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서의 영어만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도 함께 병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가 교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로서의 영어뿐만 아니고 뭔가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한국식 그런 문법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함께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계신 그 분당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만을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성행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이 되고 본인이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 되면 갈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내가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갈 건지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그로 인한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조금 다른 요인이 있다면 기본적인 학습 태도가 잡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강의식 수업뿐만 아니고 자기주도식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자기주도식 수업을 진행한다면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구성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커리큘럼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과 관련된 건데요. 1대1로 최대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8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1대1로 봐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레벨이 맞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1대4나 1대6, 1대8로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을 할 건지 또 다른 하나는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주도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서의 영어와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를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최상위권 학생들도 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1대4 혹은 1대8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사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프랜차이즈를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실제로 저희 그 숙대 그 테솔 끝날 때쯤에 막 자페어 같은 데 가면 프랜차이즈 막 뭐 여기저기서 막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에 따른 약간 의무사항들이 함께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방을 진행을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소 의무 부스라든지 약간 그런 계약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매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초등부는 일단 파닉스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파닉스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교과서 리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문법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서 리딩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드 리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중등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원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신원을 대상으로 뭔가 새로운 수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공부방의 가장 큰 단점은 조금 확장성 부분인데 저 혼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원이 왔을 때 어,
해당 학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맥시멈 몇 명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당 학생의 그런 레벨이나 니즈와 또 이제 그 비어있는 반에 그런 들어갈 수 있는 TO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대기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뭐 대기를 하다가 뭐 반이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더라도 또 뭐 그때 가선 또 그 학생들이 뭐 다른 학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부는 저는 이제 반에 최대 8명까지 반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법과 읽기, 쓰기, 어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실과 그리고 이제 방을 2개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거실에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앉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앉는 좌석이고요. 제가 이렇게 6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더 이렇게 끌고 와서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두고 이쪽에는 이제 스마트 TV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방 하나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혹은 그룹 활동을 진행할 때 여기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그 뭐지? 책들을 이렇게 다 꽂아두었고 위에는 이제 OA실처럼 필요한 그런 뭐 프린터기나 스캐너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복사기 뭐 이런 것들, 재본기 이런 것들을 두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 하나는 이제 랩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C는 총 6대를 두고 여기에 이제 보드게임 이제 보관하는 용도로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RTP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런 AR 테스트, 그러니까 SR 테스트죠. SR 테스트와 거의 흡사한 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과가 이제 뭐 AR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R 그에 따라서 이제 반 구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 중이고 또 이제 원서 읽기를 바탕으로 한 그 이후에 이제 그 리도보카라는 그 원서 기반 그 단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어 프로그램 보카트레인이라는 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 교재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고 있는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다 등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이제 학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퀴즈를 통해서 이제 단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서울영어라는 그 회사의 N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은행 뭐 듣기와 읽기 문제은행 그리고 또 초등 문법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고 중등부 그 내신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알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기 훈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쓰기 훈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리 영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국어하다라는 그런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책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Teachers Pay Teachers라는 데서 이제
구입한 그런 교재들입니다. 네. 그리고 원더스케일이라는 그 리딩 교재와 그리고 에일리스트에서 나온 교재 그리고 유명한 서브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가이드드 리딩 진행하고 있는 그 원서 라인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교재 진행하고 있고요. 리스닝도 NTA 진행하지만 별도로 이제 네, 이런 교재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캐블러리는 요 두 가지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등부는 라이팅 수행평가되는 중앙영어 글쓰기 그리고 디베이트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두 가지 교재로. 그리고 리딩 교재는 이렇게 보캐블러리는 제가 보캐블러리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능률복화 어원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 나머지 이제 어휘 충전소와 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만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머는 3,800제 이용하고 있고 마더텅에서 나온 그 듣기 평가 모의고사 그 교재도 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NTA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그 타임테이블인데요. 타임테이블은 네, 제가 월수금 수업하는 반도 있고 또뭐 화목 진행하는 반도 있고 월화수목 진행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는 정원이 4명이고 중등부는 정원이 8명이라서 맥시멈 4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런 시간표 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치부를 대상으로 이제 뭐 공부방을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용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또 다른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적인 측면에서 공부방은 조금 비용 처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를 처음부터 잘 만나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동종업계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필드에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을 조금 많이 알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과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가입했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꿀팁들을 말씀드리면 Teachers Pay Teachers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리소스를 많이 구하실 수 있고요. 캐시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강영만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입하시면은 실질적인 조금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캐시노트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요. 네, 그거 통해서 이제 조금 매출 관리 같은 거, 월 매출 관리 같은 게 조금 용이하게 작업 가능하시고요. 결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여기 오셔서 뭐 카드로 결제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결제 선생을 통해서도 결제 이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이 출첵은 이제 이것도 역시나 무료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이제 원에 등원했을 경우에 어머님들한테 바로 이제 문자가 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어떤 어머님들과의 그런 소통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 때 망고보드나 뭐 미라 캔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혹시나 또 뭐 영어 교육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저희 스테 후배님들 그리고 스테 테송 후배님들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제 저희 자유롭게 질문 답변 시간 가지면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언뮤트 하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혹시 아무런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두 분 중 아무 분한테나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윤 스텔라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경험 없는 상태에서 공부방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공부방 창업하기 전에, 학원에서라도 경험을 쌓으려는 시도를 혹시 해보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언뮤트 해주세요, 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뮤트돼 있는지 몰랐네요. 네. 저는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진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제 뭔가 그런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학원에서 근무를 해보는 경험을 쌓고 싶다거나 그런 욕심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담은 있었어요. 제가 사실 티칭 경험이라고 해봤자 저는 대학교 때 계속 4년 동안 야학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야학 활동했던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 대학에서 이제 뭐 환경경영 그런 컨설팅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뭔가 가르쳤던 영어 교육이 아닌 가르쳤던 경험들은 사실 그런 게 거의 전부였었죠. 물론 뭐 과외를 조금 뭐 대학생 때 알바로 과외를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 경험이 없이 창업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사실 저는 음,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뭔가를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 내가 바래서도 안 되는 거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창업을 하고,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학생이 10명이었거든요. 딱 10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이상이 됐었으면 아마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어,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뭔가 프랜차이즈 계약이 맺어져 있었다거나 뭔가 뭐 어떤 저를 막 뭔가 옥죄이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이 없이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고 조금 부딪히면서 저의 불안감이나 그런 경험의 부족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국에 계신 그런 선생님들과의 소통, 저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컨셉이 대형 학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약간 뭐 맞춤식 그런 교육 이런 식으로 제가 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구비를 하고 학생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영만 카페를 추천을 드렸는데 거기를 통해서 조금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선생님들과의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사업을 안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방 초기 시작하셨을 때 홍보나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직업이 컨설팅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나는 조금 1대1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1대1 면담 이런 거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 싶으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조금 상담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설명회 이렇게 해서 좀 그랜드 오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면 설명회를 준비를 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홍보는 저는 그 아파트 그 온라인 카페와 뭐 맘카페 이런 데를 좀 이용을 했었고요. 네. 사실 그 온라인 홍보 말고는 별도로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미라캐스트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홍보물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좀 전에 노수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어학원에 원어민이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원어민 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 수업에 몇 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학원과 공부방이 다르듯이 그냥 학원과 어학원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원어민을 비자를 주고 모셔올 수 있으려면 어학원이라고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원어민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 원어민은 2명이신데 저희가 총 지금 200명 인원에 2명인데 보통 대형 학원들은 150명당 원어민 1명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 명당 원어민에서 100명당 1명으로 들어가서 다른 학원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 아이들 수업 매일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수업 오면은 주 5회, 4회, 3회 상관없이 올 때마다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학원의 그 원어민과 한국인 선생님의 비율이 보통 3대 7 정도 되거든요. 원어민 선생님께서 3 정도 되시는데 저희 학원은 무조건 5대 5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어머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리안님께서 보내주신 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계기로 어학원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학원을 인수를 한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어학원 처음에는 도와주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언어가 되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왔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도 엄청나게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이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줌 수업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도 줌 수업을 처음 하시고 아이들도 줌 수업을 처음 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놓지 않고 계속 해주다 보니까 저희 아까 이제 스텔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홍보는 안 했는데 맘카페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2020년 그 코로나 덕에 굉장히 많이 커졌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은 제가 직접 외국에 있는 리크루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도 그런 리크루터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한국에서도 채용 가능하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16년 정도 살다 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율리님께서 해주신 질문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유아 외에 초등과 중등까지 확장하게 된 이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청의 그 정책이 다 해당 지방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초등을 타겟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초등만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제 다른 학원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중학교까지 조금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제로 고학년들을 조금 이렇게 붙잡아 두는데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초등만 했을 경우와 초중등을 함께 했을 경우에 어머님들의 선호도가 갈리는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조금 약간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간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래서 중학생 있는 학원 안 보내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저는 득보다 실이 아니 그 실보다 뭐죠? 어쨌든 그 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원장님 원서 읽기 하신다고 하였는데 원서는 직접 다 구입하시는 건가요? 몇 권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원서는 구입을 해야죠. 네, 다 구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온라인 도서관을 함께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계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도서관 구축을 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기존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사서 이제 스캔을 떠서 그 스캔 뜬 거를 하나씩 이제 넘기면서 이북 형태로 다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도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님들께 이제 책과 책을 이제 뭐 빌려드리고 그리고 음원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게 스스로 좀 디코딩이 안 되는 레벨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책을 넘겨주시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원과 그 책이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북 형태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책은 한 2,000권 조금 넘는 책을 네, 구비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학생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어학원이 어떤 수업이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학원 설명을 너무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학원은 지금 초등부만 하고 있고요. 저희 초등부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 계속해서 오기를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있어요. 외부 중학교 1학년은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까지 오고 있는데 큰 커리큘럼은 다 똑같아요. 저희는 담임 선생님, 한국 선생님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을 5대5로 받는 거를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담당을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레벨에 맞게 리딩이나 아니면은 문법을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를 가져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바로 PT 연습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스피킹 수업과 라이팅 수업에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좀 미국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저희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도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런 고학년 레벨이 될수록 좀 그런 거를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주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저희가 물어봐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쿠킹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레벨에 맞춰서 저희가 쿠킹 수업을 준비할 때도 있고요. 뭐 페인팅 수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준비해서 할 때도 있고. 그 저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레벨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좀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소문이 나면은 어머님들께서 무조건 가장 높은 레벨까지 좀 하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꾸준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외부 학생들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문법 수업을 초반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문법 수업은 저희가 초등학교 비슷하신데요. 저희가 한 레벨 5나 6 정도 됐을 때부터 5학년들이 가장 많은 그 레벨이 됐을 때부터 문법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나이랑 상관없이 레벨로 반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법을 되게 나중에 오는데 라이팅은 저희가 파닉스 배우면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팅은 굉장히 연습을 빨리 들어가고 되게 자연스럽게 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따로 안 해도 문법이 굉장히 잘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외부에서 그냥 저희와 다른 방식으로 문법을 배우다가 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는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저희가 지금은 저희 학생 중학교 1학년이 아니면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매일 오고 있는데 매일 오든 주 4회, 3회 상관없이 일주일에 300분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매일 오는 친구들은 60분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60분 수업 안에는 쉬는 시간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한 65분 정도 있다 가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교체할 때 잠시 휴식 시간이 있어요. 제가 또 덜 대답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14명까지도 들어갔었고 다른 대형 학원은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 학원들은 보통 정원이 16명이에요. 근데 제가 인수를 하면서 10명으로 딱 맞춰서 지금은 10명 이상은 넣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서 한 명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9명으로 멈춰놓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게 됐을 때 다시 10명으로 늘리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는 항상 체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여기서 제 번호 받았다고 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고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방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남편이랑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께서 수업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뭐 단순히 어떤 채용하고 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어, 좀 매뉴얼화되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다거나 혹은 또 차량 문제 특히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뭔가 학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입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네, 단촐하게 혼자 하면서 네, 제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고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전 다시 하더라도 공부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저희 남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수업 준비하고 학원 운영만 하고 있고요. 저 남편이 저희 이 건물 상가 관련된 모든 일부터 해서 학원 노무 관련된 일, 그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제가 오래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돈 관련된 거, 법적으로 관련된 거 모든 거를 남편이 하고 있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 시험 준비나 교과서 공부 같은 거 외에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제가 그 두 개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저희 원래는 문법 수업도
다 100% 영어로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문법 수업은 굉장히 한국식으로 많이 바꿔서 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께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학교에서 필요한 시험 준비도 하면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을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코비드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연극도 하고 뭐 직접 대사를 써서 그거를 읽어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원어민 선생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나가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1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저 마지막 한 분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공부방이나 어원하실 때 백그라운드 문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말 원어민이 맞는지. 이제 어머님들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원어민이 아닌데 그냥 외국인을 모셔놓고 원어민이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 한국 담임 선생님들께는 그런 문의는 많지 않은데 이제 외적으로 다른 거에 관한 문의는 굉장히 많아요. 뭐 말투, 뭐 이런 행동 아니면 옷 입는 거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올 때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상품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머님들께서 저를 보고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그래서 뭐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는 물론이거니와 뭐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숙대 영문학사 졸업이시면 직속 후배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석사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저는, 어떤 이유로 석사까지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신다면, 저도 이제 주변 제 지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석사까지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저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뭐 이미 테솔 과정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것과 영어 교육 쪽의 학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영문학을 전공해서 도움이 됐던 거는 파닉스 가르칠 때 뭐 그냥 뭐 포놀로지나 포네틱스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사실 막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가 막 이렇게 도움이 됐다. 이런 거는 물론 그런 가이드드 리딩을 진행하거나 어떤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런 프랙티컬한 걸로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스텔라님, 초등 영문법 교재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공룡으로 갔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 창업하면서 교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초등 문법이 쓰기다 스타터 레벨, 이거는 아주 이제 그 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교재는 아닌데 스콜라스틱에서 나온 이 그래머 교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에일리스트에서 나온 서술형되는 기초영문법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문법 교재들 혹시 필요하시면 네, 제가 다 이렇게 스캔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보내드릴게요. 아마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스테이시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한국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은 플루언트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학벌을 더 따지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수지 동네가 조금 특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다른 동네는 경험을 아직 못 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학원이다 보니까 플루언트한 선생님들을 굉장히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에 대치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학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수지구청 쪽에도 그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신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아졌고, 그냥 대치동에서 아주 잠깐만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열고 계시는 뭐 교습소라든지 공부방 굉장히 많아지면서 모든 게 다 대치 어쩌고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여기 와서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대치동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고, 그런 쪽이 아니신 분들은 보통 저희한테 오시고,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몰린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학벌보다는 좀 플루언트랑 어느 지역에서 경험이 있으신지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사례를 들었는데 저랑 친한 선생님 중에 이제 고향 일산 그 후곡마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 경력이 조금 있으셔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에서 강의했다라는 요게 조금 굉장히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강남 지역에서 보다도 오히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 수지나 분당이나 뭐 일산이나 이런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가, 그것만으로도, 그 한 줄만으로도 사실 조금 그 시장에서는 조금 먹힐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는 대체로 본인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창업을 해버리시면은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학원을 오랫동안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맨 처음에 그쪽을 갔다 와 보는 게 가장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지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아, 혹시 아직 질문하실 게 남으셔서 남아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뭐 막판에 지금 그냥 잠깐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지금 종료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은님. 네, 감사합니다. 음, 원장님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도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네, 그 테솔 하신 시기 보니까 제가 딱 시작하기 직전에 끝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18년 겨울에 졸업했거든요, 테솔을.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마주칠 뻔했었나 봐요. 네, 네, 저는 그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생기는 시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준비를 했었어서 네. 네, 코로나 그래서 뭐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